96쪽으로 갑니다. 자, 계속 강조됩니다만은 우하향하는 곡선은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은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은 균형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수요, 이제 공급, 만나는 점은 균형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균형에서는 또 두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때 그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시려면요. 이거 시험에 나올 때는 뭐 균형 가격 그러기도 하고 균형 임대료 그러기도 합니다. 균형 양, 뭐 균형 거래량, 균형 교환량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균형 가격과 균형 양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거예요. 이 균형을 만드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균형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냐면 QD와 QS를 같게 만드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그냥 단순히 QD를 주고 QS를 주고 같게 만드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처럼 QD는 얼마, QS는 얼마를 주지 않고 P는 얼마, P는 얼마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QD가 오른쪽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QS가. 세 번째 유형은 QD, QS를 준 다음에 QD가 변했다라고 줘요. QS는 변했고 안 변했고 안 변했고 둘 다 변하는 경우도 뭐 물론 있겠지만 QS는 안 변하고 QD 그러면 첫 번째 QD와 QS를 같게 만들고 두 번째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푸는 문제가 세 번째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균형 계산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QD와 QS를 같게 만드는 거나 아니면 P는 얼마, P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문제랑 그다음 QD, QS를 주고 QD가 변해가지고 바뀐 QD와 QS를 같게 만드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풉니다. 자, 문제는 쉬워요. 예컨대 QD는 1400-2P이고 QS는 200 플러스 4P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요.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이게 균형이거든요. 그럼 결국 1400-2P랑 200 플러스 4P가 같아지는 거예요. 넘어가면 6P가 되고요. 넘어가면 1200이 되거든요. P는 얼마가 나오냐면 200이 나와요. 이 200이 그 유명한 균형 가격이에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균형 가격 200이고요. 균형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돼요. 그때 구해지는 P가 균형 가격입니다. 그럼 균형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요. 균형 양은요. 아까 P가 200이라 그랬잖아요.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 아무 때나 대입해도 같아질 거니까. 여기 200 대입해도 1000이 나오고요. 여기 200 대입해도 800이 나오니까 1000이 나옵니다. Q는 1000이 나오는데 이 1000이 그 유명한 균형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난이도가 하짜리가 돼요. 난이도 하짜리. 근데 난이도 중짜리로 가면 이제 QD는 얼마, QS는 얼마로 안 나오고요. P는 얼마, P는 얼마로 나오는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일단 이거 대답 한번 해볼래요? 이거 무슨 양이죠? 이거 수요량, 이거 공급량. 결국 균형은 QD와 QS를 같게 만든다 하면 되고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 하시면 돼요. 무슨 양과 무슨 양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 그래서 저랑 문제를 4개를 풀어드릴 건데 제가 3개는 풀어드리고요. 1개는 숙제로 낼 건데 그래도 될까요? 4개 다 풀라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똑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97쪽의 길잡이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97쪽의 길잡이 문제 1번 보셨나요? 다음 사무실 수요 공급 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구하라 그랬는데 말이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이지 균형 가격과 균형 양 구하라는 얘기야. 가격과 임대료는 같은 말이니까. 자, 근데 지금 표에 보니까 수요량이란 말이 있나요? 이게 QD 아닌가요? 네. 오른쪽에 보니까 공급량이란 말이 있나? 이게 QS 아닌가요? 근데 균형은 QD와 QS가 같아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행히 지금 오른쪽에 있는 QS가 80% 똑같아요, 계속. 맞죠? 그 왼쪽에 수요량에서 80을 찾으시면 돼요. 80을 찾으니까 그때 가격이 얼마죠?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균형 가격이 6만 원이고요. 균형량이 80에서 답은 2번이고 난이도 최하짜리 문제입니다. 난이도 최하짜리 문제. 근데 실제로 제가 2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신명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많이들 틀려요. 그래서 틀린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는 거죠. 이 문제를 왜 틀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안 풀었대요. 왜 안 풀었죠? 라고 물어보니까 계산 문제라서 안 풀었대요. 계산 문제 아닌데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대요. 밑에 숫자 너무 많아서 이건 계산 문제가 확실하다. 앞에 있는 문제는 계산 문제가 확실합니다. 막 그럽니다. 예전에 왜 그 이상용이 진행하는 우정의 무대 같은 거 보면요. 그 뒤에 계신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왜 앞에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산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사실 QD와 QS를 같게 만들기만 하면 그때 결정되는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 결정되는 양이 균형 양이다 하는 균형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예. 한 잔 넘겨볼까요? 2번 문제. 자, 제가 기본 학구는 QD는 얼마, QS는 얼마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2번 문제는요. P는 900-QD고 또 P는
100 플러스 QS다. 이때 뭘 물었죠?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을 물었으니까 P 물은 거야, Q 물은 거야? P 물은 거지. 맞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는요, 원래 해설처럼 풀어보면 이렇게 푸는데 해설처럼 안 풀고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근데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빨리 푸는 방법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풀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한번 해볼게. P는 얼마죠 지금? 900 마이너스 QD인가요? 또 P는? 100 플러스 QS인가요? 앞에 1 생략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문제는요, 어차피 균형이거든요. 어차피 균형은 가격도 같고 양도 같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P를 같게 만들어도 돼. 뭐를 같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굳이 QD와 QS를 같게 만들어도 된다니까. P를 같게 만들어도 되는데 신경 써요 이게. 하나는 D가 붙어 있고 하나는 S가 붙어 있지. 그러면 떼버려. 뭐라고? 떼버려. 그럼 떼고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요. 900 마이너스 Q는 100 플러스 Q가 되는 거지. 맞아요? 몇 Q? 2Q. 넘어가면 800. 그럼 Q는 얼마? 400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400이죠? 아니야. 답이 400. 이 문제는 P를 물은 문제예요. 그러면 400을 대입해야 돼, 여기다가. 그러면 P가 나오거든. P는 얼마? 500인데. 그 제가 이렇게 하면 더, 좌변 우변 정리 안 해도 되고 바로 풀 수 있어도 더 빨리 풀 수, 이게 한 단계 빨라, 이게. 더 빨리 풀 수 있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400이 일단 구해지잖아요. 그럼 사람 심리가 엄청 반갑게 돼 있어, 이게. 와, 씨,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나도. 그러면서 400을 찾는다고. 없으면 되는데 또 있다? 몇 번? 2번 체크하고 작년에 전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혹시 자기가 중간중간에 함정 같은 데 잘 빠지고 하시는 분들은 잡아놓으면 정리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QD는 900-P 하시고 QDS는 P-100 해가지고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제일 먼저 구해지는 게 가격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정신만 바짝 차리면 틀리진 않거든요. 사실은 P를 같게 만들어서 Q를 먼저 구하고 거꾸로 Q를 대입해서 P를 구해내는 작업. 그래서 답은 500이 답입니다. 400을 빼야지 P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 시장의 공급량은 300이다. 근데 수렴수는 500-EP에서 450-EP로 변하면 시장의 균형 가격이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그런 말이 있죠. 예. 요 문제는요, 1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미리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말을 누가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17회 요 문제를 낸 출제위원은요,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아니면 경제학과를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원래 시장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격은 감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가격이 얼마나 하락하는가라고 냈었어야 돼요. 간혹 이 다른 시험에서는 이걸로 또 문제를 걸면 걸릴 수가 사실 있어요. 국어적으로 가격이 감소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가격은 얼마만큼 많으냐? 하락하는가라고 해야 되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국어적으로는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출제위원의 뜻만 압시다. 이 사람은 지금 가격을 2개 구해가지고 가격이 얼만큼 하락하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자, 근데 7번 보세요. QD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QD는 지금 500-EP라고 돼 있나? 제가 이걸 왜 먼저 썼냐면 앞에는 지금 QS가 300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QD를 항상 먼저 쓰고 QS를 나중에 썼던 습관이 우리가 있다고. 앞으로 또 문제 그렇게 풀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뜨더라도요, QS가 먼저 떠도 QD를 먼저 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뒤에 있는 걸 앞에 당기는 거니까. 근데 수요 함수가 변했대. 어떻게 변했냐면 450-EP로 변하고요. 공급함수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지. 그럼 이걸 그냥 EP 이렇게 하시면 되는, 3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보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귀찮은 문제예요? 귀찮을 풀이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보세요. 500-EP는 지금 내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풀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보세요. EP는 200이고 P는 100이에요. 맞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 450-EP는 300이고, 그럼 EP가 넘어가죠. 그러면 150이고, 그럼 P는 75가 되거든요. 맞아요? 양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는요. 왜 양을 구할 필요가 없냐면 양을 무진하거든요. 가격이 얼마만큼 하락한지를 물었습니다. 가격이 얼마에서? 100에서 75로 갔으니까 가격은 25가 하락,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얼마가 하락하는지를 물었으니까 25만 얘기해도 되겠지. 답은 몇 번? 1번.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밑에 문제는 요거는 숙제. 예. QD는 900-P지, QS는 EP지. 일단 이거 같게 만들고, 맞아요? 두 번째 보니까 1200-P 있지. 요거랑 뭐를 같게 만든다? EP를 같게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PQ 구하고 PQ 구해서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고 양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는지를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지 그게 좀 맞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하는 짓이야, 다 풀어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론 수업하는 시기입니다. 원래 이론 수업하는 시기에는 문제를 안 풀어드려요.
근데 제가 올해는 좀 여러분들 좀 걱정되는 사람들도 몇 명 있고 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해마다 꼭 합격시켜야 될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물론 다 합격해야 되겠지만 저분은 꼭 합격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학원마다. 왜냐하면 우리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면 이제 여기 주변에 학원들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오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다 합격시켜서 보내요. 진작에 알았으면 정말 좋을 것을 잘 모른다고. 그냥 막 아무 때나 간다고 처음에는. 시설 좋은데. 사실 내가 인정을 해야 돼. 학원 시설이 안 좋아, 우리 학원이 내가. 시설이 별로 안 좋아. 옛날 건물이라서. 옛날 건물 인수받은 거라서 시설이 별로 안 좋아요. 시설이 좀 썩었어. 그래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고 나면요. 제가 다 청소해요. 잘 모르죠. 제가 청소 매일매일은 뭐 제가 못해도 수업 있는 날은 못해도 매일매일 그래도 깨끗한 환경에서 여러분들 밖에 미세먼지도 많은데 미세먼지 마시지 말라고 청소를 해요. 청소를 그래도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제도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실 때 너무 휴지 같은 거 많이 남겨가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청소를 하면 원래 공법생이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법생 그런 거 잘 안 해요. 우리 지분이 반반인데 내가 일을 더 하는 것 같아 항상. 좀 억울해 항상. 그래서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있어요. 같이 뭐 먹으러 갈 때 내가 더 많이 먹어요. 진짜 내가 많이. 그래도 내가 다 살찐다고 내가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일을 갖다 내가 더 많이 하잖아. 근데 돈은 똑같이 벌어 간다고.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어디 먹으러 가면 막 다 많이 먹어요. 2인분 시켜가지고 내가 1.4인분씩 먹어버리고 막 그래요. 저는 자꾸 말라가고 저는 자꾸 찌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는 내가 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좀 많이 합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라고 중간중간에 내가 합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올해 조건 약간 어려울 건데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남들 어렵다는데 별로 안 어려웠는데 그리고 민법 약간 쉬울 거거든. 민법은 쉬워서 점수 잘 나오고 결혼 어려운데 어려움을 못 느껴서 점수 잘 나오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집에 가서 4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고 하루 밀리면 8시간 해야 되니까 3일 밀리면 12시간 해야 된다. 눈 벌게 가지고 해야 되니까 밀리지 않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렇게 정하는 거하고 안 정하는 거하고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렇게 정하면 아무도 몰라 내가 그렇게 정했는지를. 근데 상당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공부라는 게 그런 또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하다니까 약간 찝찝하고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그렇게 한번 짜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을 짤 때는 항상 언제? 당장부터 시작한다. 시행 기간은 당장이다, 당장. 그러니까 항상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 잡을 때 그래 내일부터, 그래 3월달부터, 그래 자 5월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래 새해부터 열심히 해야지. 다 지났다. 새해도 지나고 3월달까지 다 지났다. 다 지났다고 이제. 예. 이제 뭐 할 것도 없다. 이제 할 것도 없어.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렇게 계획을 짜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된다니까. 공인중개사 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꾸준히 공부하시면 무조건 되게 돼 있다니까. 알겠죠? 여기 테크닉만 조금 발휘하시면 무조건 되는 시험이에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된다니까. 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두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게 참 안타까워요. 보면 뭘 걱정합니까?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자신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렇게 자신만 가지세요. 된다니까. 알겠죠?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니까. 된다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된다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되는데. 근데 사실은 되돌이켜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시험에 대한 불안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꾸 그 무장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선택하신 거고, 내가 등 떠밀어서 여기 학원에 온 사람 없잖아. 한 명도 없거든. 한번 해요. 공중에서 공부 한번 해봐요. 싫어요. 한번 해봐요. 열심히 해봐. 내가 합격시켜줄게.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온 사람 없잖아. 모두 다 자기 카드로 그래 오케이 하면서 그죠?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그럼 자기가 선택한 거 자기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책임지세요. 여기 이거 책임져. 이 사태 책임지라고. 알겠어요? 여러분들 선택하셨잖아? 그럼 책임지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인이잖아. 보는 눈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특히 성인이면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자녀분들이. 자녀분. 엄마 어디가? 학원 가. 엄마 지금 어디야? 학원이야. 토요일은 어디가? 학원 가. 일요일은 보강이야. 맨날 학원을 갔던 엄마가 합격인지 아닌지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보여줘야 된다고. 보여줘야 돼. 뭔가를 보여줍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공인중개공부는 어떤 분들이 많이 시작하냐면 고3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같이 공부한대요. 이제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봤었거든요. 뭐 스페셜인가 SBS 스페셜인 그런 거 하더라고요. 같이 공부하는 거. 같이 공부하는 거. 같이 공부할 때 책 보고 공부하라고 저기서 소리 안 하는 거죠.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우,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러 갈 필요가 없지. 내가 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뭔가를 보여줍시다. 알겠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행동 책임집시다.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방어하지 마시고 이제 정착하소서. 또 돌아다니지 마시고 정착하소서. 아시겠죠? 예, 계속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균형 이동입니다. 지금 공부해야 돼요.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져요.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쌤 저기 막 진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말고 시험 나오는 것만 해줘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막 그렇게 하고 그러고. 요즘 세상에 요즘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나오던 것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는 것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 좋은 현상, 나쁜 현상?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딱 따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한 명도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씨요? 사람이 씨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시험이 어려워지는 건 여러분들 1년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보시라고. 시험이 어려워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아시겠어요? 시험이 어려워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시험이 쉬워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올해만 좀 쉽고 내년부터 어려울 수 없나? 그럴 수는 없어, 세상이. 그럴 수는 없다고. 아시겠어요? 자꾸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하루에 4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면 무조건 돼요. 장담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면 무조건 돼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시험 치는 테크닉,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면서 그런 테크닉만 좀 많이 연습을 좀 하세요. 무조건 되니까. 그리고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모의고사 응시해서요. 모의고사 칠 때 긴장을 다 해버리세요. 긴장을 다 해버리면 모의고사 몇 번 치니까 7번 치니까 7번 긴장을 하면요. 시험 칠 때면 긴장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긴장이 안 돼요. 긴장 많이 하고 나면 긴장 안 돼요. 근데 긴장 한 번도 안 하다가 시험장 가서 긴장하면 안 되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네, 그렇게. 자, 질문보세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좀 해봐야 되겠네. 자, 균형 상태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을 앞으로 이제 중개하면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요즘 초과 수요 상황입니다. 아니면 요즘 초과 공급 상황입니다. 같은 말로는 수요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입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뭐 초과 수요는 알고 계시겠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요. 불 보듯이 뻔합니다.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을 초과 공급 상황이라고 하고요.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이때는 가격은 무조건 하락하게 됩니다. 누가 자격증 따서 이제 중개하려고 중개업소에 앉아 있는데요. 누가 가서 물어요. 요즘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죠? 그러면 한마디 하면 돼요. 초과 수요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즘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초과 공급이라서 그렇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하고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고요. 자, 그러면 수요가 100개고 공급이 100개인 상황. 수요가 100개이고 공급이 100개인 상황은 균형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때 초과 수요가 되냐면요. 120개, 100개 되면 초과 수요가 돼요. 그럼 100개 가만히 있는데 초과 수요가 될 수도 있느냐. 80개가 되면 초과 수요가 돼요. 그럼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예요. 또는입니다. 또는. 그럼 둘 중에 한 개만 되면 초과 수요가 돼야 안 돼요. 또는이니까 되지. 그러니까 수요만 증가돼도 초과 수요가 되고요. 공급만 감소돼도 초과 수요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는 초과 수요를 만드는 요인이고 그때는 가격이 상승한다. 초과 공급을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20, 100 되면 초과 공급이 되고요. 80, 100 돼도 초과 공급이 돼요. 따라서 초과 공급을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급이 증가돼도 초과 공급은 되고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감소되어도 초과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격이 반드시 하락한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요.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어쨌든 한 방향으로 가격이 결판이 나요.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는요. 가격이 한 방향으로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한 방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한 방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약간 여운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예.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한 방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증가이거나 공급 감소일 때는 가격이 상승합니다. 수요 감소이거나 공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무조건 상승,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무조건 하락. 그러니까 초과 수요를 만들어 주세요. 시작.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때는 가격이 상승. 초과 공급을 만들어 주세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그때는 가격이 하락. 요거는 여러분들 그 외운다는 느낌보다는요 체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과 수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요. 그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 초과 공급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그때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 요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조건 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과 수요 만들어 두 가지로 만들어 주세요. 시작.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 초과 공급을 두 가지로 만들어 주세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그때는 가격이 하락. 요거는 여러분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오늘 4시간 동안 집에 가서 또 공부를 또 한다며. 소문 들었는데 오늘부터 집에 가서 4시간씩 공부하기로 했다며. 오, 이거 선택 잘했어.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하기로 했어요. 그때 요걸 좀 넣어서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어쨌든 한 방향으로 정해지는 거구나.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수요 증가, 수요 감소를 보여드릴 거예요. 생략돼 있는 말 공개합니다. 공급 불변. 공급은 가만히 있어요. 수요만 증가되고 수요만 감소된 거예요. 이번에는 공급 증가, 공급 감소예요. 생략돼 있는 말 알려드립니다. 생략돼 있는 말은요, 수요는 불변.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이동된 경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쪽은 뭐하고 불변하고 가만히 있고. 자, 그러면 제가 뭐 입문 과정이나 기본 과정에서는 그래프를 4개 그려드렸었는데 2개만 그려도 안 될까 싶어요. 예. 균형. 자, 수요가 증가된다. 그럼 얘가 움직여야 되겠지. 얘가 수요 곡선이니까 증가되려 그러면 오른쪽 가야 되겠지. 그럼 얘가요 1번이에요. 1번. 자, 수요가 증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한다? 맞나요? 네. 수요가 감소되면요. 이게 수요 곡선 아닙니까? 그죠?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까요? 이게 2번이에요. 2번. 여기 있던 경기 올라갈 거니까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 하락에 양은 감소될 겁니다. 공급이 증가되면 아마 얘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증가되면 오른쪽 요렇게 갈 거예요. 여기 3번. 가격 양만 증가됩니다. 공급이 감소되면 아마 얘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감소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요게 4번. 가격 양은.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해결이 다 되는데 시험장 가서는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수요 증가되거나 공급 증가되면 어쨌든 오른쪽에 새로운 점이 찍히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 양은 무조건 증가해요. 맞다? 증가. 수요 감소되거나 공급 감소되면요 어쨌든 왼쪽 어딘가에 점이 찍히는 게 확실하죠. 원래 균형점 기준으로. 양은 많다. 감소. 그럼 양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네요. 수요고 공급이고 나발이고 증가 뜨면 양은 무조건 뭐고? 증가고. 감소 뜨면 무조건 감소니까 양은 신경 쓰지 마세요. 증가 뜨면 증가고 감소 뜨면 감소입니다. 가격을 신경 쓰면 되는데 이걸 배웠습니다. 초과 수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때는 가격이. 초과 공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그때는 가격이 하락.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잘 봐요. 앞에 증감이랑 6개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요. 6개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둘 다 올라가. 수요가 감소되면 둘 다 떨어지고 공급이 증가되면 아까 양 했잖아.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면 양은 감소된다. 그러면 딱 반대로 움직이는 게 공급의 증감과 가격만 반대로 움직여요.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고? 하락.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손에다가 입력을 시킬 거거든요. 입력. 자, 시간 보세요. 보세요. 자, 손가락 2개 꺼내세요. 2개 꺼내서 PQ 해봐요. 그럼 이게 가격이고 이게 양이겠네요. 자, 수요 증가 그럼 둘 다 올려버리세요. 입력. 자, 입력됐습니다. 수요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자, 입력시킵니다. 수요 감소 딱 떨어뜨리세요. 가격은 하락되고 양은 감소됩니다. 입력됐어요? 예. 그래서 수요는 쉬워요. 수요 증가 둘 다 올리고 수요 감소 둘 다 떨어뜨려요. 근데 공급이요. 손이요. 여기 교차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손이 교차기 때문에 공급 증가나 공급 감소를 얘기할 때는요. 두 손가락 다 신경 쓰다가는요. 거짓골을 못 면해요. 그래서 가격을 깁스 잡으세요. 잡아. 가격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근데 우리 양은 자신 있지. 양은 증가 뜨면 증가하고 감소 뜨면 감소라며. 그래서 공급 증가 그러면 양을 증가로 올리세요. 그리고 손 깁스 푸세요. 가격 하락에 양 증가해. 이해하셨어요? 또 가격 손 잡아요. 깁스 하세요? 예. 공급 감소 뜨면 일단 양은 무조건 감소하겠네. 깁스 푸세요. 가격 상승에 양 감소. 이 깁스하지 않으면요. 자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손가락 다 신경 쓰다가 공급 증가 그러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막 그래. 공급 감소 그러면 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공급 증가는요. 깁스 증가고요. 공급 감소는요. 깁스 감소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증가, 요것만 감소. 나머지는 깁스 해놓고 상대적으로 보면 얘가 떨어져 있고 얘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어떻게 하냐면 수요 증가는 요래. 수요 감소는 요래. 공급 증가는 요래.
공급 감소는 요래. 그래서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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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연결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리고 이게 저는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훨씬 편하고 쌤 알려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렵니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수요 공급 이론은 진짜 제 강의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 들어봤거든요. 참 잘하더라고. 근데 다른 분들도 개론 강의 참 잘하시더라고. 근데 내 따라올 사람은 없더라고. 내가 여러분들 분석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들어보면 알거든요. 내 방법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일 빨라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시험장 갈 때쯤 되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와볼래요? 그러면 방금은 제가 수요 공급 중 한쪽만 변동된 경우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수요 공급 둘 다 변동된 경우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번에는 한쪽이 불변이 아니네. 둘 다 움직이는 거네. 두 번째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그러면 한쪽이 변하는 경우가 아니네. 둘 다 변동되는 경우네요. 세 번째는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제가 지금 칠판에 쓰고 있는 것은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네 가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를 쓰는 거예요. 이건 4개 말고요, 경우의 수는 엄소요. 이건 4개 말고 경우의 수는 엄소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둘 다 움직이는 상황에서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 공급 감소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외에는 이거 4개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4개 대답 잘 하시고 나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니까. 일단 손가락 2개 꺼내셔야 될 것 같은데. 2개 꺼냈어요? 예. 수요 증가. 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손 한번 푸시고. 공급 증가. 손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좀 맞춰주세요. 하셨어요? 그럼 대답하세요.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양은 많다. 양은 무조건 증가해요. 양은. 맞죠? 양은 자신 있게 증가라고 외쳐주시고요. 가격은요, 몰라요.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또 손. 수요 감소. 손 이렇게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공급 감소. 깁스 감소. 손 이렇게 하셨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양은 많다. 양은 자신 있게 감소합니다. 맞아요? 근데 가격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어요. 손 푸시고. 수요 증가. 손 이렇게 하셨어요? 공급 감소. 손 이렇게 깁스 감소 이렇게 하셨나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가격은 많다. 상승한다. 근데 이거 했었어요.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한 방향. 상승이든 하락이든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여주면요, 가격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양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손 한 번 더 보세요. 수요 감소는 요래. 공급 증가는 깁스 증가 요래.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가격은 하락이지. 맞아요? 근데 양은요,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배웠어요.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한 방향. 배웠다고.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한 방향. 배웠다고. 맞죠? 근데 나중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뭐 4시간씩 뭐 공부하기로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참 마음 잡아서 뿌듯하네 진짜. 와. 그런 소식을 내가 들었어 어디서. 잘 선택하신 거고요. 그렇게 공부하실 때 이런 거 한번 느껴보세요. 수요 공급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요, 가격은 몰라요. 양만 알아. 양만. 증가 감소. 근데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때는 가격은 아는데 양을 몰라. 왜 가격은 아냐면요,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한 방향이니까요. 다시, 수요 증가 공급 증가나 수요 감소 공급 감소처럼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뭐를 몰라? 가격을 몰라.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처럼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뭐를 몰라? 양을 몰라. 근데 왜 모른다고 하는지 아세요? 왜 모른다고 하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왜 모른다고 하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집에 한번 보세요. 자, 집중하세요. 집중 흐려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말고 반복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꾸 문제를 푸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수업하는 것 중에 필요 있는 이론과 필요 없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이론도 동원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게 되면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모른다 그랬나요? 그리고 양은 가격 모르고 양은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알려드릴까요? 왜 그랬는지. 자, 보세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인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커. 근데 공급 증가는 수요 증가보다 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아. 경우 수가 몇 개냐면 3개인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3가지는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3가지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래프를 3개 그려드릴 건데, 이 그래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려드립니다. 다시는 이 그래프를 그려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 그래프 보내주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그래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만나자마자 이별이네요. 안녕이라고 말하세요. 안녕이라고. 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요, 수요 증가 오른쪽 보내고요, 공급 증가 오른쪽 보내는 거 맞는데 증가니까 수요 증가는 많이 보내요. 많이. 공급 증가는 조금만 보내고. 이게 뭐냐면 수요 증가된 폭이 공급 증가된 폭보다 더 큰 거야. 그럼 노란색 두 개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여기거든. 보이세요? 가격이 상승해. 양은 증가되고. 맞나요? 이번에는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 공급 증가는 이따만큼 보내요. 이따만큼. 근데 수요 증가는 요만큼밖에 안 보내요. 그러니까 노란색 두 개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여기거든.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된 것보다 큰 거야. 가격은 하락해요. 양은 증가되고. 세 번째는요,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같다. 그럼 이거는요, 수요 증가된 폭 요걸 갖다 자로 재야 돼요. 정확하게 공급이 증가됩니다. 요만 폭만큼. 그럼 가격은 불변합니다. 가격이 불변하고 양만 증가됩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아까 제가 왜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 가격 모르고 양 증가된다고 했냐면, 수요 증가폭이 크면 가격은 상승해요. 뭐하고? 상승. 공급 증가폭이 크면 가격은 하락해요. 뭐하고? 하락. 불변이 같다 면이 뜨면 여기 불변이 떠요. 따라서 가격은 말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알 수 없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양을 막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양은 증가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 보여드리기 전에 그럼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자, 누가 누구보다 크다 그래요. 그러면 큰 것만 보셔요. 선생님 작은 건 어떡할까요? 작은 건 무시해요. 자,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래프 그리지 말고 수요 증가 크니까 수요 증가 손 어떻게? 이렇게 가격 상승해 양 증가. 안 그래도 답은 나와요. 공급 증가 깁스 증가 가격 하락의 양 증가. 답은 나온다고. 근데 문제는 같다면이에요. 자, 일단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3대 불변이 있어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3대 불변. 첫 번째 불변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불변이라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 불변. 이게 2대 불변이고요. 3대 불변이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 풀 때 이거부터 하세요. 같다면이 시험에 떠 있어. 지문에. 그러면 불변이 있는지 찾아. 대부분 없을 거야. 그럼 땡. 같다면이 뜨고 뒤에 뭐가 안 뜨면, 불변이 안 뜨면 땡. 근데 뭐가 불변이냐면요, 몰라 했던 게 불변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다면이 나오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가격 몰라 양 증가라 그랬잖아. 맞죠? 근데 같다면 나오면 몰라 했던 걸 뭐로 바꿔준다? 불변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불변 증가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 자, 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 알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 여러분들 인상 쓰지 마세요.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인상을 써도 이렇게 순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상을 썼을 때 타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위협감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많이 있어요. 난 나중에 내가 강의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아주 부동산 하겠나 싶어요. 아니, 예를 들어봐요. 저기 부동산인데 집 보랐는데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요즘 인터폰에 나오잖아, 그죠, 얼굴이. 내 같으면 안 내려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사람도 여기서 수업을 듣고 있네요. 근데 게다가 인상까지 쓰니까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인상 쓰지 말고 밝게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서워요. 자, 보세요. 우리 학원에 무서운 사람들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자,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아까 제가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나요? 예. 양은 모른다 그랬나요? 맞아요? 왜냐면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한 방향이니까.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면,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크다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다면 이걸 풀어볼 거거든요. 근데 크다면 큰 것만 본다 그랬잖아. 수요 증가가 크면 수요 증가. 자, 손 어떻게? 이렇게. 가격. 양. 공급 감소가 크면 공급 감소만 보면 되잖아요. 깁스 감소. 가격 상승의 양 감소. 맞아요? 예. 그리고 같다면이 뜨면 일단 같다면 없다고 생각 문제를 풀어볼까?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하고 양 몰라 그랬잖아. 근데 몰랐던 게 뭐가 된다? 불변이 된다. 맞아요. 그러면 아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되면 왜 가격이 상승하고 양은 모른다고 했냐면, 수요 증가가 크면 양은 말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고, 공급 감소가 크면 양은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두 개 폭이 같으면 양은 불변할 수도 있어서 양은 모른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격은 막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격은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완탄 완전 탄력적일 때는요, 기울기가 수평이 나와요. 자, 잘 봐요. 수평이 나올 때는요, 이게 수요 곡선 맞죠?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이게 공급 곡선 맞죠?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 가격 불변이 나와요. 뭐 불변? 그럼 뭐만 증가 감소되지?
양만 증가 감소되지 완탄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이거 완비. 수요든지 공급이든지 관계없어요.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 봐요. 이게 수요 맞습니까?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놔버리고. 이게 공급 맞습니까?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놔버리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 가격만 상승 하락을 하지 양불변이에요. 뭐 불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탄 그랬을 때는 찍고 내가 찍은 게 뭔지 봐. 뭐야? 가격 불변하시면 돼. 완비 그랬을 때는 찍고 내가 팔꿈치 찍은 게 뭔지 봐. 이게 뭐야? 불변. 내가 찍은 걸 불변이라고 외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순간을 저와 함께 하고 계시냐면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그 유명한 불변 3종 세트가 탄생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불변 3종 세트가 지금 여러분들 탄생되고 있어요. 그 탄생의 신비를 저랑 지켜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완탄일 때 가격 불변. 안 신비롭구나. 인상도 들어오면서 안 신비롭구나. 완탄, 가격 불변, 완비, 양불변, 그 다음에 같다면 몰랐던 게 불변.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개를. 완탄일 때는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양불변, 같다면은 몰랐던 게 불변. 같다면은 몰랐던 게 불변, 완탄은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양불변.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원래는 수요 증가되고 공급이 완탄입니다. 요 문제 풀 때랑 그 다음에 수요 증가될 때랑 공급 완비입니다. 요 문제 풀 때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풀었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몰랐을 때는 그때 시험에서 가격과 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그래프 그려야지 뭐. 자, 공급이 완탄이면 공급 곡선은 수평 맞죠? 맞죠? 근데 수요가 뭐였대? 증가됐대. 그럼 이게 수요가 증가되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럼 가격 뭐? 불변에 양 뭐? 증가.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 같으면. 근데 공급 완비는 길게 수직이잖아요. 수직 만들어주고 뭐 완비니까 수직 만들어주고 수요가 증가되면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증가되면 오른쪽 갈 거 아니에요. 가격 뭐 상승의 양 불변 이렇게 풀었어야 될 것을 저는 그래프를 한 개도 안 그렸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자 완탄 해보세요. 뭐 불변? 해놓고 수요가 뭐였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양만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자 완비 자 양불변 해놓고 수요가 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지 않겠나. 원래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이 양 증가거든요. 근데 완탄일 때는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니까. 가격 불변의 양 증가라니까. 완비일 때는 수요가 증가해도 양이 증가되지 않는다니까. 양 불변이라니까. 가격 상승의 양 불변. 그래서 완탄일 때는 무조건 뭐 불변? 가격 불변. 완탄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양 불변. 같다면 몰랐던 게 불변. 같다면 몰랐던 게 불변. 완탄 가격 불변. 완비 양불변. 다음 주에 되면 저한테 불변 4종,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미리 공개할게요. 불변은 3종 세트가 있는 게 아니고 4종 세트가 있어요. 4종 세트.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총수입 불변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3종 세트. 같다면은 몰랐던 게 불변, 완탄일 때는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양불변. 그리고 최근 출제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더 덜인데 더 덜. 여러분들 탄력적이면 기울기 어떻게 되죠? 완만하죠.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가파르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좀 합시다. 요거를 갖다 우리 가격이 더 변한다. 요거는 가격이 덜 변한다. 요거는 양이 더 변한다. 요거는 양이 덜 변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실험 보실래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제가 수업을 할 테니까 수업 끝나고 나면 지금 찍으세요 하면 휴대폰으로 딱 찍어주죠. 그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화면을 그냥 찍어 화면을 갖다가 딱 스크린샷해서 스크린샷이 아니지 그냥 카메라로 그냥 탁 찍으면 돼.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는 길에 이거 찍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완성본을 보고 찍으세요 하면 그때 찍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대가리 치워드릴 테니까 그때 찍는 거예요. 근데 대가리 같이 넣으면 안 되니까. 자, 시험 보세요. 자, 갑니다 이제. 수요가 증가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요가 증가되면 손 어떻게? 요렇게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에 양 증가되는 거 맞죠? 예, 상승에 양 증가.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격 상승에 양 증가되는 거 맞다.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우하향하는 곡선은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은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은 균형인데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D가 D'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로 갈 거야. 여기 있던 균형점 여기로 갈 거니까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되는 게 맞는데 이때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자, 공급이 탄력적이란 표현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요. 공급이 탄력적이란 표현은요. 공급 곡선이 완만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급 곡선이요. 원래 균형점을 완만하게 지나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 탄력적인 거야. 탄력점이 완만하다 그랬잖아. 잠깐 보세요. 이 균형점 보이시죠? 새로운 균형점 보이시죠? 천천히 얘기해서 가격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예요? 증가해요. 맞죠?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이기 전과 비교 한번 해봐. 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했을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은 하긴 했는데 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했더니만 가격이 덜 상승했어. 맞아요? 그리고 양은요 원래는 이만큼 증가해야 돼요. 근데 탄력적인 바람에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바람에 양이요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가 많을 때, 증가할 때, 공급이 많으면, 탄력적이면 가격은 어떻게 상승하고? 덜 상승하고 양은 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왜 가격이 덜 상승하고 왜 양이 더 증가하는지 아세요? 완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탄력의 성질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뭐해지기 때문에 완만해지면요 키가 작아져요. 옆으로 많이 퍼지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덜 변하고 양이 더 변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비탄력 보여드릴게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중요하다 이 비탄력. 맨날 나오면 돼 요즘에. 맨날. 왜 맨날 나오겠어요? 맨날 틀리니까 맨날 나오면 돼. 네. 자 그러면 S2가 이제 여기 S2에 S2 비탄력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S2는 가파르게 움직였죠. 가격은 상승했어요 안 상승했어요? 상승했고 양도 증가했죠. 근데 비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해보란 얘기예요. 전과 비교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상승했어? 더 상승했어. 맞아요? 양은? 왜 가격이 더 상승했어요? 가파르니까 그런 거예요. 가파르니까. 왜 양이 덜 증가했어요? 가파르니까 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보이죠? 요까지 팔꿈치까지가 공급곡선이에요. 요건 아니에요. 이거 없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여기 공급곡선인데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이나 지금? 키가 커져 작아져. 가격이 덜 변하는 거예요. 옆으로 막 퍼지지. 양이 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탄력적이 되면요. 이렇게 보이세요? 그럼 키가 커지지 키가. 가격이 더 변하는 거지. 양은 덜 변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면 안 돼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면 안 돼. 자 따라해보세요. 한 놈이 변할 때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한 놈이 변할 때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감소해도 되나? 감소해도 돼요. 그때는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오는데 이때는 답이 하락 감소로 바뀔 뿐이에요. 핵심은 더덜이고. 다시 공급이 증가해도 되나? 공급이 증가해도 돼요. 그때는 답이요.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하락 증가예요. 하락 증가. 근데 하락 증가 핵심이 아니고 그때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와요. 공급이 감소해도 되나? 그때는 수요가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 놈은 뭐 해주고? 변해주고. 한 놈은 변해주고. 다른 한 놈은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그때 더덜이 나오는데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해지기 때문에? 완만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 크게 변해요? 더 작게 변해요?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묻는 말에.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크게 변해? 더 작게 변해? 아니 묻는 말로 내가 하는 말로 얘기해라. 더 크게 더 작게? 더 작게. 양은 더 크게 더 작게? 더 크게.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크게 더 작게? 더 크게. 양은 더 크게 더 작게? 더 작게. 그러니까 더덜로 만개도 안 돼. 시험 문제가 둘 다 더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더 크게 더 작게. 심지어요 아예 그런 말 안 쓰고요 가격 변화폭이 크다 작다 양의 변화폭이 크다 작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걸 알려드릴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험은 주구장창 가격만 나와요. 양은 한 번도 안 나와서 불안해서 하는 거죠. 핵심은 가격이에요. 핵심은 가격은 더 변한다 더 변한다. 비탄력적일 때는 더 변한다. 변화폭이 크다 작다. 크다. 더 크게 더 작게. 더 크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크게 더 작게. 덜. 변화폭이 크다 작다. 작다. 근데 시험장 가서 가는데 간혹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까먹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까먹는 거 여러분 전문입니다, 여러분 전문. 까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요. 강의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거 절대로 이거 안 까먹을 거다라고 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플랜 A 작동 안 됐을 때 플랜 B 들어갑니다. 플랜 B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보이세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상이에요. 뭐라고? 근데 이 정상을 갖다가 탄력적으로 만들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짜부시키면 돼요. 짜부. 어떻게 한다고? 짜부시키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갖다 좀 탄력적으로 만든 거예요. 맞죠? 비탄력적으로 만들어버려 이 사람을 갖다가. 비탄력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쭉 잡아 당기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입니다. 세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한 번은 어떻게 만들었고 탄력적으로, 한 번은 비탄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어요? 탄력적으로 만든 사람 보니까 키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키가 작아졌어요? 가격 덜. 옆으로 퍼졌죠? 양 더. 비탄력적인 사람은요, 가격 더. 키가 커졌으니까 옆으로 좁아졌잖아요. 양 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양이고 이게 가격이라는 걸 모르면 이거는 뭔 말인지 몰라. 이거는 플랜 A고 B고 C고 나발이고 뭐 없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개론 선생과 공법 선생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개론 공법 선생. 자, 그리고 개론 선생은 공법 선생에 비해서는 키가 작잖아요. 가격 덜. 근데 옆으로 이거 다 살이다 이거 다 봐봐 이거 다 살이다 이거 양은 더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공법 선생은 필요 이상으로 키가 크잖아요, 그죠? 가격 더, 양 덜. 여러분들 제 입으로 저는 키가 작고 뚱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한 문제 맞출 수 있다면 저를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생 탄력적이라서 가격 덜, 양 더. 공법생 비탄력적이라서 가격 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어떤 음식점이냐면요. 개론 선생 음식점은 가격을 어떻게 받고? 가격을 덜 받고, 아이고 깝깝하다 죽겠다 진짜. 가격은 덜 받고 양을 더 주는 참 친절한 좋은 음식점이고, 공법은 생긴 거 봐 그거. 가격은 더 받고 양은 덜 주는 나쁜 음식점이 되는 거지. 알겠죠? 예. 골목 식당에 두 개 식당이 있는데 탄력 식당과 비탄력 식당이 있어요. 탄력 식당은 가격을 어떻게 덜 받고 양을 더 주는 좋은 식당이고요. 비탄력적인 식당은 가격 더 받고 양은 덜 주는 못된 식당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선생님, 그럼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플랜 혹시 시 없나 하시는 분들은 저를 삶아 드시기 바랍니다. 가마솥에다가 끓여가지고요. 예. 툭툭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넣어서 저를 삶아 먹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이 많을 테니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요거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제 요 문제나 풀어볼 거예요. 오타도 하나 수정해 드릴 거고 오타가 있습니다. 요 문제가 풀어야 되는데 이제 106쪽의 6번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참 좋은 문제예요. 요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106쪽의 6번 문제. 자, 지금 106쪽의 6번 문제 보고 계십니까? 아주 그냥 주옥 같은 문제예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역대 그 문제 중에 가장 좋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천천히 대답해 보죠.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되면 가격 몰라. 양 증가. 맞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양은 증가한다. 그렇게 돼 있죠. 어때요? 맞지? 지금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가격은 안 물었으면 대답 안 해도 돼. 양은 물었어.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맞나요? 2번.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 수평이죠. 예. 공급이 뭐였어? 증가.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증가. 가격 불변의 양 증가 맞나요? 2번 오케이. 3번 갑니다. 해당 주택 뭐가 변했대? 가격이 변했대. 가격이 변하는 것은 무엇이 변하고? 수요량이 변하고. 어떻게 이동한다? 동일한 곡선상에서. 가격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이 변하고 곡선상 맞습니까? 오케이. 4번에 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일단 대답부터 하세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뭐죠? 상승하죠. 맞아요? 한 놈이 변했지 지금. 근데 그 놈 말고 다른 한 놈이 누가?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더덜이 어디서 나온지부터 알아야 된다고. 더덜은요. 한 놈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놈 말고 다른 한 놈이 탄력 또는 비탄력이 나올 때 더덜이 나와요.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상승할 건데 공급이 뭐예요? 탄력적이래.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OX. 탄력적이면 결국이 완만하잖아. 가격은 더 작게 상승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덜 상승한다고 했어야 돼요. 탄력적인 성질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답은 몇 번? 5번에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가격 탄력성은 장기에 탄력적인 거 탄력성이 크다 맞거든요. 예, 장기에 탄력적이다 맞고 어쨌든 답은 몇 번? 이게 여러분들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작년에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계산 문제 하나하고 이 두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계산 문제 하나하고 작년에 경제로 6개 나왔거든요. 6개 중에서 그 4개 맞출 수 있었거든요. 4개 맞출 수 있었는데 계산 문제 하나 틀리게 나왔어요. 틀려버려라 하고 나왔다고. 그거 틀리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문제를 맞추면 5개까지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요 문제를 틀려버리면 4문제밖에 못 맞추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집에 가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예. 교재 체크 좀 할게요. 교재 96쪽. 96쪽에 제3절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찾으셨나요? 예, 제3절에다 별 2개 때려 두시고요.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체크,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체크,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체크. 2번, 3번 체크했나요? 예. 하단부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당구장 표시 나올 거예요. 당구장 표시 별 하나 때려 두시고 초과 수요를 만드는 2가지 방법과 그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초과 공급을 만드는 2가지 방법과 그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가로 1번에 수요와 공급 중은 한쪽만 이동한 경우 있습니까? 한쪽 동그라미. 가로 2번에 수요 공급이 동시 이동하는 경우라는 말이 가로 2번에 있습니까? 동시 동그라미. 그래놓고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셔서 100쪽. 100쪽 제일 밑에 보시면 제목 확인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거기 별 2개 때려 두시고요. 경우의 수가 4개 있거든요. 4개. 몇 개? 4개. 근데 4개당 각각 경우의 수가 또 3개씩 더 추가가 돼요. 근데 우리 어차피 크다면에 났을 때는 뭐만 볼 거고 큰 것만 볼 거고 같다면에 났을 때는 몰랐던 게 불변으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가로 3번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가로 3번에 변 하나 때려주시고 완전 탄력적 수평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가격 불변. 완전 탄력적 수평 위에다가 가격 불변. 바로 옆에 완전 비탄력 수직 위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양불변. 양불변. 다시 완전 탄력 기울기 수평일 때는 무조건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수직일 때는 무조건 뭐 불변? 양불변.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가로 4번이요. 가로 4번에 보시니까 수요가 변화할 때 공급의 탄력성에 따른 균형의 변화 있습니까? 가로 4번에 별 하나 때려주시고 죄송합니다. 기출에 해차가 하나 빠졌어요. 27, 28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다가 29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29. 작년에도 나왔어. 아까 풀어봤잖아. 그러면 요거는 16개 때 나오고 시험에 등장하지 않다가 최근에 보세요. 24, 25, 27, 28, 29 추가해놨죠. 그 최근 6년 동안에 5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최근 6년 동안 5번. 그러니까 최근에 상당히 많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출제원들이 재미를 좀 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결론 나옵니까? 자, 결론 1번은 맞는데 2번이 오타예요. 2번 오타로 바로 잡습니다. 1번은 볼게요. 수요가 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작고 양의 변화는 크다라고 돼 있지. 근데 2번이 틀렸어요. 수요가 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크고로 바꿔주세요. 가격 변화는 크고. 양의 변화는 작다로 바꿔주세요. 작다. 그 결론 2번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결론 2번. 수요가 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크고 양의 변화는 작다. 제일 밑에 줄에. 제일 밑에 줄에. 작고를 크고. 그렇지. 그 크다를 작다. 2번이 틀린 거예요? 예. 한 장 넘기시면 한 번 더 틀린 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 죄송합니다. 결론 또 1번은 됐고 결론 2번. 결론 2번에 보니까 공급이 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크고 2번 바꿉니다. 크고 양의 변화는 작다. 요거 정오표 사이트 올려놨으니까 정오표 참고하셔도 되고요. 비탄력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예, 그렇게. 다음 주에 어디 할 차례입니까? 라고 물으면 106쪽에 제4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차례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는 탄력성부터 시작해서요. 경기 변동 마무리 짓고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힘차는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저 해석하면 돼.